2010년 6월 4일 금요일 오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스카이라인 초등학교는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당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과학 박람회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만 7세였던 소년 카이런 호먼 역시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제작한 붉은 눈 개구리 전시물을 선보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했습니다. 카이런은 큰 안경을 착용하던 조용하고 지적인 아이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늘 밝은 미소를 보여주던 사랑스러운 학생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카이런은 자신의 새엄마인 테리 호먼과 함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테리 호먼은 카이런의 친부인 케인 호먼과 재혼한 인물로 평소 카이런의 통학을 비롯한 일상적인 양육과 스케줄 관리를 전담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5분경 테리 호먼은 과학 박람회 전시관 내부에서 카이런이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 속 카이런은 붉은 눈 개구리 설명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이 한 장의 사진은 카이런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생전 모습이 되었습니다. 박람회장 관람을 마친 테리 호먼의 수사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오전 8시 45분에서 9시 사이에 1층 복도에서 카이런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테리는 카이런이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되는 정규 수업을 듣기 위해 자신의 교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테리는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이것이 수사기관과 학교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카이런의 최종 목격 시점입니다. 하지만 카이런은 정작 자신이 가야 할 교실에 단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이런의 담임교사는 카이런 이 과학 박람회 일정이 끝난 직후 새엄마와 함께 사전에 약속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조기 귀가를 선택한 것으로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실 출석부에는 카이런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한 것으로 체크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의 행정 시스템 한계로 인해 학교 측은 카이런의 결석 사실을 부모나 가족에게 별도로 확인하거나 실시간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오후 3시 30분 학교의 모든 정규 수업과 일과가 종료된 후 일정한 노선대로 움직이는 스쿨버스가 카이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지만 카이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카이런이 오늘 학교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중 나와 있던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크게 당황한 테리 호먼은 곧바로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카이런의 행방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학교 측은 카이런이 아침 첫 교시부터 교실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오후 3시 42분 학교 관계자는 멀트노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카이런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오리건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이 현장에 전개되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인 FBI와 현지주 경찰, 수백 명의 민간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어 스카이라인 초등학교 주변의 울창한 수풀과 인근 산악지대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탐지경과 헬리콥터,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되었으나 카이런의 가방, 안경, 의복 등 그 어떤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강제로 납치당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좁혀나갔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의 강력한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당일 마지막 목격자이자 동행인이었던 새엄마 테리 호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테리 호먼의 실종 당일 행적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카이런을 학교에 데려다준 직후인 오전 10시 10분까지 현지의 대형마트 2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약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생후 수개월 된 친딸의 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며 도로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테리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장소들과 실제 이동 시간 사이에는 약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의 명확한 알리바이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테리의 당일 휴대폰 기지국 신호 역시 그녀가 주장한 동선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사우바 섬 인근 지역에서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테리가 실종 당일 탑승했던 흰색 포드트럭의 행방을 밝히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전수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발생 약 한 달이 지난 2010년 7월 수사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먼 가족의 저택에서 정원사로 일하던 남성이 직접 경찰을 찾아와 제보를 제출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 사이 테리 호먼이 자신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제시하며 남편인 케인 호먼을 살해해달라고 청구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비밀 함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원사의 몸에 도청 장치를 착용시킨 뒤 테리 호먼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살인 청부 관련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테리는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살인 청부 미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친부인 케인 호먼은 즉시 테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케인은 친딸을 데리고 즉각 집을 떠났습니다. 카이런의 친엄마인 디잘레이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테리 호먼이 사건의 핵심 주범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테리 호먼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테리의 진술은 모두 거짓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판정 불능이라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압박을 느낀 테리는 수사기관과의 모든 자발적인 대면 협조를 거부 선언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벽을 쳤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테리 호먼을 카이런 실종 사건의 공식 피의자로 법원에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카이런의 시신이나 혈흔, 범행 도구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리가 카이런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학교 밖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으며 차량 내부 정밀 감식에서도 카이런의 일상적인 유전자 외에 타살이나 감금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카이런의 친부와 친엄마는 아이를 찾기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고 정기적인 수색과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리 호먼은 다른 주로 이주한 뒤 개명까지 신청하여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자신은 카이런의 실종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2010년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카이런 호먼의 행방과 생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의 취약성과 학부모 실시간 알림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낮에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7세 소년 카이런 호먼. 이 슬픈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색과 조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눈물의 수색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